코난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연구소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LLM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파트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LM을 국방이나 제조 쪽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지컬 AI 쪽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 제조 쪽에 그러면 LLM이 어떻게 피지컬 AI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피지컬 AI 시작 제조 산업과 LLM 기술의 융합인데요. 사실 지금 대부분 이제 그 제조 현장에서 LL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피지컬 AI 시작인지 오늘 이 발표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피지컬 AI 하면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다 떠올리시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두 발로 걷고 그리고 손으로 물건을 잡는 그런 로봇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물리 세계의 어떤 생태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판단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아변기가 뭐 베어링 이상의 원인을 스스로 감지하고 그리고 원인을 판단해서 공정을 스스로 제어한다면 이것도 피지컬 AI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 그 젠슨 황도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AI는 세계의 공장을 지능적으로 생각하는 기계로 변환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LLM이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조 설비의 어떤 자율 운영, 산업에서는 이미 이제 AX라는 이름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및 디지털화라는 DX 단계를 거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그런 AI 모델을 적용하는 그런 지능화 단계를 지나고 있고요. 지금은 바로 이제 설비가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하고 그리고 AI 융합으로 자율 운영을 하는 그런 AX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 설비의 예지 정비라든지 공정 데이터 분석, 품질 검사, 그리고 운영 최적화 같이 이미 이제 제조 현장에 곳곳에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LSTM과 트랜스폼으로 베어링 이상을 탐지하고 그리고 CNN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외관을 검사하고 강화학습으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AI들이 자율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분석하고 예측은 하지만 이 결과가 설비의 어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럴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자율 운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 AI는 데이터 분석은 잘 합니다. 그리고 베어링 이상 확률이 70%까지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여기서 멈추는 거죠. 실제 왜 이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비 매뉴얼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 조업자들은 그 전문가에게 이제 다시 물어야 됩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70%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설비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의미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업자는 항상 그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지만 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다시 이제 이 제조 현장에 투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게 되는 거고요. 그 관계를 이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플로우를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게 이제 자율 운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LM은 이미 이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저희가 굉장히 서비스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고객 지원이라든지 문서 검색,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의사 결정 지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LLM이 그 사람과 시스템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도 LLM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조는 좀 조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깊어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복잡하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다 쓰면 그냥 가져다 쓸 수도 없고 그 제조에 맞게 뭔가 융합해서
이 LLM을 제조 영역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왼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 지능과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식 지능을 융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 융합을 통해서 이제 이 LLM을 제조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 지능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 지능과 지식 지능을 합친 그런 영역으로 가야지만이 저희가 제조 쪽에 자율 운영을 통한 어떤 혁신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뭐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도메인의 지식을 융합하는 방법, 저희 연구소의 한 팀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인데요. 크게 이제 뭐 다 여기 대학원생들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사전 학습 단계, 사후 학습 단계, 서비스 단계 이런 식의 융합 개념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산업 문서로 이제 모델이 제조 언어와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두 번째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제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특화해서 미세 조정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빙 단계에서의 어떤 학습이라고 하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레그나 에이전틱 AI를 실시간 지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학습 단계보다는 뒤쪽에 레그와 그 에이전틱 AI 단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LLM을 제조에 쓰려면 제조 지식을 모델에 담아야 되는데 앞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도메인 사전 학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매뉴얼, 공정 보고서, 안전 문서 이런 산업 텍스트 같은 것들을 사전 모델에 이제 제조 언어와 개념을 이해시키는 단계인데요. 기존에 보통은 이제 처음부터 스크래치로 빌드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사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범용 모델이라고 하죠. 범용 모델에 산업 지식과 일반 상식을 같이 혼합하는 학습 방법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학습률을 높여가면서 학습하는 방법인데, 여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예전에 있던 일반화 지식이 잃어버리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인 튜닝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특화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앞에 이제 사전 학습과 다르게 지도 학습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 코드나 조치 매핑 같은 여러 가지 쌓여있는 지식들, 그러니까 Q&A 형태로 되어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 패러미터를 다 바꾸느냐, 아니면 일부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기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로라 같은 그런 이제 소규모 데이터를 경량화하는 그런 특화하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단계는 모두 공통적으로 한계가 있는데요.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리소스를 적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학습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치나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언급되고 있는 그 현장 전문가들의 암묵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리고 현장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학습에 반영되기 어렵겠죠. 계속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학습은 일정 시간을 거쳐서 획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반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환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제조 현장에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바로 적용해서 성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레그나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멀티모달 데이터 결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학습 기반 접근법 중에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텍스트뿐만 아니라 진동 데이터나 모터, 전류 같은 시계열 데이터, 그 다음 사진이나 용접부 같은 영상과 비디오 데이터, 그리고 생산 실적이나 공정 패러미터 같은 정적 데이터, 정형 데이터, 그리고 정비일지나 이상 보고서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 포함해서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언어 공간에 매핑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같은 공간에 다양한 멀티모델 데이터를 매핑시켜서 멀티모달에 대한 이해성을 높이는 형태의 접근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고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각 현상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산업 현장에 바로 서기는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다양한 정부 과제를 통해서 이 분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조 특화 멀티모달 LLM이라든지 아니면 열공정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발전사 특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규모 데이터의 멀티모델리티를 이제 포함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인데요. 현재는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 이 연구 단계가 이제 실용화 단계로 전환하면 이제 전환하는 게 다음 과제. 저희가 여기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다음 과제로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레그입니다. 레그는 이제 모델을 재학습시키지 않고 기업 내부의 문서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비 매뉴얼이나 고장 이력, SOP나 설비 도면 같은 것들을 벡터화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조업자가 질문을 던지면 이 문서를 찾아서 그 특정 분야의 어떤 파라미터를 뽑아내서 근거를 대면서 답변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제조 쪽에 그 LLM 형태 구축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도 당연히 이제 제조 매뉴얼이나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지식은 그 현장의 명장들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조 접근 방법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은 이런 도메인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현장 노하우들을 어떻게 녹여내서 지식화하느냐 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조 암묵지라고 많이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런 베테랑 조업자의 30년 경험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나면 무슨 부품이 이상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을 녹여서 지식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온톨로지라든지 아니면 그래프 DB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벡터 DB를 뒤지는 레그를 넘어서서 이제 그래프 DB를 뒤지면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레그를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의 고장이나 유형 원인 같은 것들을 이 노드와 엣지로 연결하면은 단순히 어떤 설비의 고장이 났을 때 뭘 봐야 되고 어떤 부품들을 더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 이상 상태를 체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근거 있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녹여내서 지식 그래프화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레그에서 중요해졌다. 지금 현재 제조 암묵지 AX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주제는 이제 결국은 전문가가 떠나도 지식은 남기겠다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기법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시작점이라면 에이전틱 AI는 바로 그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툴 오그멘티드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리면 조업자가 이제 먼저 질문을 하죠. 그래서 뭐 보신 것처럼 3호 아변기 베어링 상태 확인해 줘라고 질문하면 LLM이 이제 MES를 조회해서 PHM 예측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레그로 해서 장비 정보를 검색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잔여 수명이 35시간 남았다. 정비 오더 생성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는 형태가 기존의 이제 툴 오그멘티드 어프로치였다면 그 에이전틱은 이제 스스로 이 스케줄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뭐 그 진단 에이전트, 조달 에이전트, 뭐 일정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있고 서로 협업하는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순찰 스케줄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PHM의 그 RUL을 조회해서 이 이상을 감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달을 통해서 이제 재고 확인도 하고 구매가 필요하면 구매 요청을 할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생산 스케줄 같은 거 조회해서 언제쯤 이게 구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생산 스케줄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다시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설비 제어까지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피지컬 AI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반드시 최종 승인은 사용자가 개입해야 된다. 이건 현재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현장에 적용될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사람이 개입해서 판단하고
필요하면 강제로 멈출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저희 현장에 구인할 때 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피지컬 AI가 제조 현장에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그게 필요한 기술들, 융합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 LLM 자체가 액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액션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어하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목표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에이전틱 AI가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한 사례들 중에 이제 발전소 업무가 있는데 발전소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발전소 설비나 제조 설비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한국 3사 발전소 3사에 저희가 LLM을 적용해서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들은 저희가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업무 시스템이 아니고 운영 시스템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터빈 이상 탐지를 가스터빈 운영 시스템 아니면 뭐 석유 석탄 발전 운영 시스템 이런 운영 시스템과 연결해서 LLM이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다음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업무 시스템과 LLM을 연결해서 그냥 단순히 문서 검색이나 보고서 생성 이런 걸 했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설비 운영 시스템과 LLM이 연결돼서 실제로 피지컬 AI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현장에 이제 LLM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업자가 자연어로 묻고 AI가 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연어로 답하는. 그래서 조업자와 설비가 서로 이제 소통을 자연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비가 데이터는 전문가만 해석할 수 있었는데 LLM이 연결되면서 조업자가 이 설비의 상태를 직접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자율 운영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LLM이 제조 피지컬 AI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소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소통이 돼야지 사실은 이 다음 단계인 자율 운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명장의 지식을 구조화하는 걸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존의 문서나 이런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이 답변이 그리고 이제 이 설비에 대한 설명이 전문가 수준까지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는 이제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대화, 소통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LLM 적용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코난 PHM이라고 그 고장 예지 플랫폼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장 예지 플랫폼은 어떤 상태의 어떤 그 이상 상태를 예측하는 고장을 탐지하고 상태를 예측하는 형태의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면 여기에 이제 그 LLM 기반의 에이전트를 올리면서 이상을 감지하면 이제 그 매뉴얼하고 어떤 조치 사항까지 이렇게 우선순위를 줘서 이런 식으로 조치하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뭐 해주겠다까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코파일럿 형태의 어떤 솔루션을 개발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했던 다양한 그 PHM 화면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가상의 어떤 그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제품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상 가지고 이제 어떤 상태를 같은 거 보여주는 그런 매뉴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이 넘어가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희가 그 코파일럿을 붙여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데 여기 PHM SaaS로 운영되는 형태였고 SaaS나 뭐 설치형 다 같이 동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항공 엔진이나 항공 유압 시스템의 어떤 고장 이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봐도 이제 이 데이터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계속 보시던 분들은 아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현상만 날 뿐이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이제 설비팀을 불러서
와서 봐주세요.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LLM하고 연결시키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자연어 기반의 어떤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이제 뭐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화면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뭐 평균 그 유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상 같은 것들을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상태를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권고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잠깐 정리드리면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만 아니다. 그리고 제조 설비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게 이제 피지컬 AI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LLM이 그 소통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 LLM 자체만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조 현장이나 이 국방 현장에 이 LLM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 그 자율 운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LLM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5년 작년까지는 이런 연결과 소통에 기반한 LLM을 구축했다면 올해는 이제 지식과 판단에 의한 LLM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조 안목 지식 그래프와 그다음에 그 에이전트 구현, 그리고 에이전틱 AI 현장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비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는 업무 시스템이 아니라 설비 시스템에 연결하는 그런 어프로치, 그리고 이 단계를 좀 더 압축해서 이제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VLA 기반의 어떤 연구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한 2029년 30년이 되면 좀 더 설비 자율 제어 고도화할 수 있고 그 자율 제조 X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피지컬 AI를 현장에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들은 이제 이 교수님들이나 이 학생분들 던지는 숙제들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그 설비 데이터의 언어 모델 연결은 여전히 문제다 아직.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고요. 지금은 정부 과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학교나 기업들이 같이 산학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실현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지식을 디지털화하는 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이 무엇이냐, 이건 제어까지 가능하면 또 업무 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폐쇄망이다 보니 보안이나 레거시 연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범용을 쓸 수는 없다라는 문제고, 지금 독파모라고 하는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 업계에서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사람과 AI 협업 관계에서 언제라도 사람이 개입할 수 있고 언제라도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중요하고,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얼라이언스 중에 이제 AI 신뢰성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쪽 얼라이언스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피지컬 AI는 사람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사람과의 어떤 소통, 이 제어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